네, 이어서 투자텔미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 세 가지 키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한 법안이 오늘 오전에 또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이미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넘었다입니다. 오히려 중동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산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협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마일스톤 수령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미 뜨거운 이슈죠. 오전에 동물 실험 폐지와 관련된 법안 FDA 현대화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면서 후속 절차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원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선 2주 전쯤에 FDA에서 이미 동물 실험 축소를 위한 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했었는데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텔레방이 있더라고요. 다음 텔레방 통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조금 더 크게 보시면 FDA의 획기적인 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신약을 개발할 때 비인간 영장류 독성 시험을 축소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단클론 항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00마리 이상의 비인간 영장류, 주로 원숭이 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동물당 한화로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실험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축소하면서 AI 오가노이드 테스트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토모큐브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반응한 오가노이드 사이드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한 가지 드림 CIS를 더 확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상시험 위탁을 시행하는 CRO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글로벌 오가노이드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전달인 11월에 미국 큐리바이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할 텐데 이 큐리바이오는 로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들을 이미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좀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실적을 찍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림 CIS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 궤도권에 또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오늘 20% 넘게 급등했다가 살짝 좀 윗꼬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중에서 현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해당되는 종목들도 나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히 좀 윗꼬리 달리고 있네요. 오가노이드 사이드 8%대, 토모큐브 거우 빨간불 켜고 있고요. TNR 바이오팹이 오늘 10%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 빨간불 유지될 수 있을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가 중국을 넘고 있나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무기를 어떻게 사느냐를 두고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동의 언론이 최근 이집트가 중국산 무기에서 고품질 한국 무기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래 글자들을 보면 중동 기사인 걸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남중국 모닝포스트라는 보도에서 중국이 최근에 첨단 전투기를 포함해서 고급 무기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도전이다 혹은 야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 방산의 우위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이 중국산 무기를 중동 국가들은 참 많이 써왔는데 이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유럽과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요. 서방 무기와 호환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의 무기는 호환도 잘 되고요. 또 성능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산 무기를 지금 중동 언론이 대신 홍보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 중국과 중동이 이미 비행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6,000km가 넘는 장거리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의 FA-50
50 도입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0대 약 28억 달러 도입을 현재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중국과 시험 비행을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한국 장비를 선택했다라는데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방산 종목들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주항공 쪽으로 항공우주 3%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라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방산도 탈중국화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올릭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죠. 로레알로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수령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6월부터 로레알과 함께 RNAi 기반에서 피부와 모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간단하게 말해서 원인이 되는 이 유전자 신호를 아예 꺼버리는 기술입니다. 탈모나 염증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유전자를 중간에서 차단한다는 거죠. 아직 수령 금액과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한 계획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루토 통신에 따르면 R&D비 지난해 올릭스 매출의 10% 이상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12월 31일로부터 45일 내에 수령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 마일스톤 수령이 어떤 의미일까일 텐데요. 이 돈이 추가적인 증자 방식이 아니라 연구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결과로 들어오는 비희석성 자금입니다. 즉 연구 개발을 계속 밀어붙일 체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약 바이오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소재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업 R&D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로레알은 더마 코스메틱 개발사 갈더마의 지분을 계속해서 추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십이 강화될수록 올릭스와의 연구 개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의미를 둬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해당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업들 꽤 강한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일단 다음 달에 JP모건 스퀘어를 앞두고 많은 종목들이 좀 기대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도체 기업들 어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바이오 기업들 계속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K바이오 기술 수출이 2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술 수출 규모가 7.5조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조니까는 거의 3배가 나온 거고요. 지금 12월 달에 또 기술 이전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2월 달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20조를 훌쩍 돌파하면서 3배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봤을 때 내년도에도 지금 주요 기업들이 또 새로운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도 그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기술수 금액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과 이번 연도의 K바이오 위상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메인회에서 발표가 있거든요. 알다시피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 같은 경우는 메인로 발표가 있고 이 JD파마텍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트랙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둘째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K바이오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나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짜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떤 비만 치료제라든가 그런 상용화를 또 앞두는 기업들도 있어서 아마 관련주들의 어떤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또 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픽은 일단 바이오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저희가 발굴해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집중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가격적으로 보시면 59,500원인데요. 인투셀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내 ADC에서는 가장 저평가받는 기업이다. 우리가 지금 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조합체 기업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리아켄바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했던 이 에임드 바이오가 있고 그 전에 상장했던 제가 말씀드린 인투셀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는 항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체와 페이로드, 즉 독성을 연결하는 그 링크가 중요하고, 그다음 또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이 페이로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 인투셀이 갖고 있는 오파스 링커라는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이 링커의 역할에서 꽤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링커의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MP라고 하는 페이로드 기술까지 갖고 있고, 또 고효능 약물로 인해서 이 디오카마이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또 강력한 독성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링커의 기술력이 좋아야 혈액 내에서 풀리지 않아서 혈액 내에서 안정적이고 암세포 내에서 선택적 약물을 방출하면서 이 링커의 기술이 중요한데, 이 오파스 링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 링커보다 더 다양한 약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진행성 고용한 치료 후보 물질에 있어서 일상 시험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면 이달 말까지 미국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동시에 이제 임상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임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제 이제 이 사람의 임상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던 게 최근에 이 ABL 바이였던 그 기술전 취소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신뢰성이 좀 그 분화했던 모습인데, 그 부분은 지금 삼성 바이오피스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피스가 지금 이 중국과의 어떤 특허 이슈로 인해서 이 ABL 바이오였던 그 계약 해지했던 부분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피스가 이 선행 특허를 보유한 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 어떤 그 불안감이 대부분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뢰도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상암제 중에서는 이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가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 인투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ADC 플랫폼 안에서 인투셀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D&D 파마텍 이미 담아간 이후에도 고점 부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뷰 도와주실까요? D&D 파마텍은 이제 어제 모레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비만 치료제고, 그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이 D&D 파마텍이 가장 기대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임상 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메시 치료제에 있어서 이미 24주 데이터를 발표했고요. 지금 48주 데이터를 궁금해하는데, 지금 이 화이자가 인수한 메세라의 실제 기술을 제공한 게 D&D 파마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화이자의 실제 이제 발표를 보게 되면은 화이자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꽤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세라 유지했던 거고요. 근데 그 메세라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게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마 이 D&D 파마텍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것쯤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D&D 파마텍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1만 원까지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모레 방송이 없는데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버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밴드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는 이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제가 또 올려놓을 거니까는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